예, 반갑습니다. 혼자 밤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밤길을 혼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이 사람이 뭔가, 그리고 결혼이 뭔가, 연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걸 왜 할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하는 것, 이걸 도대체 왜 할까요? 우리는 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이걸 해봐야만 됩니다. 도대체 남자가 여자를 왜 만나는 걸까? 여자가 남자를 왜 만나는 걸까?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왜 만나는 걸까? 그리고 물론 사업적이라든가 이권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다못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연애를 왜 할까요? 그리고 결혼을 왜 할까요? 나는 아주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야. 어떤 여자가 나는 솔로의 40기에 나오는 그런 이 40대 된 여자지요. 이 여자가 나는 솔로에서 이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남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상대방 남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참 징역 2년인가 이렇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남자가 성적인 얘기를 했다. 이게 남자를 폭행한 주 원인입니다. 남자가 그때 한 6대인가 맞은 걸로 압니다. 그래 남자가 맞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 쌍방이 안 됐지요. 남자가 한 대라도 때렸으면 아마 남자가 더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솔로 40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이가 4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니까 다 탑티어 남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나이 40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 기틀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정규 TV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40대 남자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솔로 이 짝짓기에서 서로 짝을 찾아주고 밖에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성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남자를 좁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징역 2년인가 아마 그렇게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나이 40이 작습니까? 여자 나이 40이 작아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을 꼭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가 성적인 얘기를 했다고, 뭐 성적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남자를 조합해버리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형을 받을 만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 잘 들으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머리맡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희 엄마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만 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두 이 여동생 둘하고 누나를 모두 나이 들어서 참 이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비록 뭐 뚜렷하게 잘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애 둘 셋 낳고 막 지금도 같이 어울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친구들은 나보고 얘기하지요. 네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너는 재고 정리 하나는 끝내주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고 정리 하나는 끝내주게 했다. 예,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성 여러분, 또 남성 여러분, 이름을 보지 마십시오. 왜 이름을 봅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이름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우리나라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름과 이름이 연애를 하지 않나? 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이름이 결혼을 하지 않나? 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름과 이름이 결혼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정숙과 정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남이 정숙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숙이라는 여자도 정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이야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름과 이름이 결혼을 하면 조건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이름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조건의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한다. 무서운 결과를 만들고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이름이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서화하고 모든 것은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키는 180 정도는 돼야 돼. 배가 나오면 안 돼. 몸에 근육이 있어야 돼. 살찐 데가 있으면 안 돼. 운동을 하고 단련되어야 해. 30평짜리 아파트에 있어야 돼. 연봉 1억은 되어야 돼. 노후 시댁에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아파트는 재산은 반땅 해가지고 결혼과 동시에 반푼해야 돼. 공동명의해야 돼. 그리고 여윳돈이 3억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데이터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혼 나이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결혼 나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수치로 보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간 이런 수치만 다 따져도 그 수치가 상위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위 0.2%. 이 상위 0.2%짜리 남자가 맞는 짝을 구하려면 역시 상위 0.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률 0.002%가 됩니다. 확률 0.002%.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 뭐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구들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하나 둘 갑니다. 하나 둘 가지만은 여기에는 또 수치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내 친구들이 가가지고 참 아파트 뭐 참 30평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에다가 차도 고급차 끌고 댕겨, 뭐 집에 뭐 현금도 매덕 있어, 매일 명품으로 치장해 댕겨. 나도 저런 남자 찾아야 돼. 끝없는 수치와 데이터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30대 여자의 60%, 30대 남자의 역시 60%가 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어떻게 20대 30대 남녀들이 20대 30대 남녀의 75%가 애인이 없는 나라, 이게 제정신의 나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붕괴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합니다. 연애는 왜 하느냐? 남녀가 연애를 왜 하느냐?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느냐? 정숙과 정남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숙과 정남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몸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애의 주체는 몸과 몸입니다. 결혼의 주체는 몸과 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몸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름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과 정숙이라는 여자가 있어서 정숙이라는 여자와 정남이라는 남자는 이름은 지멋대로 바꾸면 됩니다. 뭐 호적 정리해가지고 바꾸면 되죠. 그러나 몸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몸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애는 왜 하느냐? 몸과 몸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과 이름이 좋아서 연애를 한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몸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이름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몸과 몸이 대화에 대해서 마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얘기를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정수기가 정남이를 북패도 패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그런데 현실 맞습니다. 왜 몸이 대화를 성인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네 밥값은 네 밥값은 네 밥값, 내 밥값은 내 밥값. 뭐 영화를 봐도 네 편은 네가 사고 내 편은 내가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첫 번째는 인사하고 두 번째는 모텔부터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다 모텔 간다고 합니다. 뭐 하러 갈까요? 관계하러 가는 것입니다. 뭔 관계는 얘기하면 안 되죠. 뭔 관계를 하러 모텔에 들어간다, 남녀가. 그랬다면 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지요. 우리나라 수만 명의 패미가,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가 저 새끼 잡아라 하고 달라들지요.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뭔가 몸이 결혼을 할 때, 뭔가 몸이 연애를 할 때 돈을 보지 않습니다. 키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몸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1번은 뭔가 몸이 서로 뒤섞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요, 멀리 가고, 인물이라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고, 재산이라 하는 것도 멀리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떡을 왜 쳐야 되느냐? 떡을 쳐야 영이라는 것이, 이 남자 정말로 괜찮아, 이 남자 정말로 책임감 있어, 이 남자하고 살아 하고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이 남자한테 이야기를,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네가 어려울 때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이 여자 괜찮아, 이렇게 영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몸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몸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이름과 이름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몸이 뒤섞이면서 뭔가 몸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단칸방에서도 우리 생활해도 돼, 우리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도 돼, 3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 사느니 차라리 우리들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서 불과 몇 년 안에 전세방으로 들어가고 전세방에서 또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몸이 대화를 얘기하면 징역까지요? 징역 7년이죠? 징역 8년? 징역 3년?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지요?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지요? 여러분, 정말 피곤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환갑이 넘은 내가
집안이 부서지고 내가 가정이 부서지고 재산이 절반이 털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내가 인지하고 이렇게 열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몸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몸이 대화에서 옵니다. 뭔가 몸이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한 입을 덮고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싸울 일이 얼마나 많나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딸이 얘기하죠. 아빠가 좋아. 마누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빠가 출근하고 난 후에 또 딸한테 묻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딸이, 야가 빠진 딸이 엄마가 좋아, 이래 얘기했죠. 그러면 기싸대기 한다 올리면서 니 왜 어제 아빠가 좋다고 그랬어? 여기 어디 버르장머리 않게 엄마가 좋다고 해야지. 여러분,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께서는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라. 참 명언 중에 명언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나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뒤섞이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해봐야만 압니다. 나 참 답답한데, 내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여동생들하고 누나를 다 나이 들어서 시집을 보내면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 됨됨이를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일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 됨됨이,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그리고 내 두 명의 여동생과 내 누님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내형이나 개매나 제매나 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대화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 얘기를 계속 하려면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정말로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우리 다들 나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꾸 떠들기로 그렇고 멀리도 걸어왔네요.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듣고 떠들으세요. 귀가 아프도록 들으세요.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합니다. 내가 떡 얘기하면은 이 순사가 또 길을 쫑긋 세우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돈 받는 수많은 시장 환경 조성자인 패미들이 눈에 부릅쓰고, 또 이 연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돋보기를 대고, 저놈의 새끼가 또 오늘은 무슨 말을 하노?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고 싶나요? 사랑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짝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짝을 얻고 싶나요? 그러면 떡을 쳐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 기혼자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참 일을 안 합니다. 정말 일을 안 합니다. 요즘 기혼자 여러분들이 다 사리가 한 가마씩 나오고 뭐 우리 친구들은 사리가 서너 가마씩은 나오는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참 막 이래도 한숨이 나오고 저래도 한숨이 나오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연금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일 좀 부지런합시다. 일 좀. 그러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내 도무지 이놈이 하도 피곤한 나라가 되다 보니 내 도대체 이놈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를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이 떡집 사장이 딱딱한 떡도 치고 점심때 말랑말랑한 떡도 치고 저녁 때 말랑말랑 딱딱 이런 떡도 치고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콩고물 묻혀가지고 또 쳐대고 밤이고 낮이고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잘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 뭘 박는지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나 잡아치기려고 또 이놈이 달라들고 저놈이 달라들 것이니까 참 나도 피곤합니다. 건설업자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건설업자 사장한테 가시면 물어보면은 아침에 건설회사 사장이 가로등도 받고 저 점심때 저 옆에 있는 파일도 받고 또 그 옆에 있는 저녁에 말뚝도 받고 자다 일 나가지고 또 시진대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바가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줄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